코로나 시절 하이드라식 압도적 통제가 도래했을 때 한국인들은 스스로 방역 모범 국가라고 자찬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어벤져스의 능력과 도덕성을 믿지 못한다면 세계 각국 정부의 능력과 도덕성은 어떻게 믿냐 이 말입니다. 11워에서 비전이 말한 것처럼 인간은 도전을 불러오고 도전은 충돌을 부추기며 충돌은 재앙을 초래합니다. 이 재앙 앞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재앙이 두려우니까 모든 도전을 멈추고 모든 도전을 엄격한 관리와 통제 하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우리는 인간의 정치 성향을 보수, 진보, 좌파, 우파로 구분하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이것들보다 오래된, 그러나 오늘날엔 죽어버린 또 다른 구분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주의와 자유주의의 구분입니다. 이 두 사상이 자본주의고 공산주의고 이런 경제적인 개념들이 탄생하기 훨씬 이전에 역사를 지배해 왔습니다. 개인의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국가주의와 국가의 권력을 약화시키려는 자유주의의 구분법은 분명 구식이지만 여전히 중요합니다. 자, 이 구분법에 따르면 우리는 대단히 정치적이면서도 대단히 인간적인 위대한 히어로 캡틴 아메리카 스티브 로저스의 정치 성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유의 대가는 비쌉니다. 항상 그랬죠. 나는 기꺼이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 신념은 인간 그리고 개인에 있어. 이런 얘기들을 해왔던 스티브 로저스. 지금부터 우리는 자유주의자로서의 캡틴 아메리카를 분석해보려 합니다. 누구나 치기 어린 시절이 있죠. 퍼스트 어벤져의 브루클린 풋내기 스티브 로저스는 아직 완벽하게 자유주의자로서의 정체성이 형성되지는 않은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군대에 가고 싶어 안달난 모습은 어떻게 보면 약간 맹목적인 애국심이 스티브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절친 버키에게 다들 목숨 걸고 싸우는데 나만 빠질 순 없잖아 라고 말하는 장면이나 자신의 오랜 꿈을 국가에 봉사하는 것이라 말하는 장면, 그리고 영화관에 틀어진 이병 홍보를 보고 난동을 피우는 불량배에게 애국심도 없냐고 일가라는 장면에서 우리는 이걸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이때부터 자유주의의 씨앗을 발견할 수는 있습니다. 그의 은인이었던 어스킨 박사가 나치를 죽이고 싶냐고 물었을 때 아무도 죽이고 싶지 않다. 나는 그저 불안당들이 싫을 뿐이다 라고 대답하는 그의 발언은 자유주의의 신조인 비침해성의 공리를 여실히 드러내는 발언입니다. 비침해성의 공리, 즉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신체와 자유와 재산에 관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자유주의자들의 절대적인 신념이죠.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그들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는 자들, 그들을 응징하는 것이 스티브가 믿었던 정의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무기도 아니고 괴물도 아니고 그저 방패였습니다. 폭력과 불의가 세상을 지배할 때 온몸을 던져서 정의를 수호하는 방패, 그것이 바로 영웅 캡틴 아메리카의 진면모였습니다. 적어도 퍼스트 어벤져에서는 나치 독일 그리고 하이드라에 맞서 자유 진영에 서서 싸우는 게 캡틴의 숙명이었죠. 하지만 모든 게 변합니다. 20세기인의 몸을 입고 21세기를 살게 된 이방인 스티브는 옳고 그름에 관한 근본적인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싸웠는가? 복귀하고 명령에 따르고 싸우고 조직, 군대, 국가 같은 공동체에 무조건적인 충성을 다하는 것이 과연 정의인가? 그것이 정령 의미가 있는가? 그는 늘 선한 마음을 지니고 옳은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이젠 옳은 일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에 빠지게 된 겁니다. 자신이 속한 쉴드의 프로젝트 인사이트 계획을 듣고는 더더욱 큰 혼란에 빠집니다. 위협이 되기 전에 싹을 자른다, 범죄를 저지르기도 전에 벌부터 준다 라는 식의 대대적인 계획은 스티브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종류의 것들이었죠. 이 모습들을 보자 자신이 목숨 맞춰서 싸운 이른바 자유 진영의 현 상태는 과연 그들이 나치 독일과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궁극적인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2차 세계대전 당시를 살며 우리가 나치와 싸울 때 그들과 무언가가 다르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다른 도덕관념을 지니지 않았으면 짐승이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것에 불과할 뿐 어떠한 전쟁의 명분도 정의로운 이유도 존재할 수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유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영미권 세계 역시 독일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의 흐름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2차 세계대전의 피아 구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자유진영이 자유진영이려면 독일과는 달라야만 했는데 나치 독일 정부의 면면들을 조금씩 지향해가는 모습들을 영미권 국가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스티브가 바라본 현대 세계는 여럿 중에 하나를 표방하는 하이드라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거대 조직, 국가, 공동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자유와 주체성이 완전히 상실돼가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프로젝트 인사이트를 보고 저건 자유가 아니라 공포다라고 말했습니다. 영화 윈터 솔저는 한결같이 혼란 속에서 진실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베일에 가려지고 지극히 복잡한 수많은 사실의 파편들 속에서 스티브가 붙든 단 하나의 진리는 바로 인간의 자유였습니다.
필 콜슨이 말한 것처럼 세상은 구식 영웅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티브 로저스 캡틴 아메리카가 찾은 자신의 영웅으로서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인간은 자신들의 자유를 통제하지 못한다. 하지만 자유를 강제로 빼앗으려 들면 그들은 저항한다. 하여 스스로 자유를 버리게 만들어야 한다. 늘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고를 이용해 위기를 고조시키며 인간이 자신들의 자유를 내놓고 통제 속으로 기어들어오게끔 만들어야 한다. 하이드라의 전략적 통찰은 옳았고 영화 밖의 현실에서도 그들은 옳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질서라는 명목하에 안전이라는 명분하에 자신들의 자유를 갖다 버리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기만 하면 주체적인 개인으로서 또는 자발적으로 힘을 모아서 문제를 해결해 볼 생각은 하지 않고 곧장 정부에게 나서라고 요구합니다. 국가적 계획이 수립되면 개개인의 계획들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획일적인 사회 정의가 앞세워지자 개인들의 정의감과 도덕성이 박살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 정부들의 사생활 침해 스캔들, 국방과 복지에 대한 과도한 지출은 과연 자유주의가 정말로 승리한 게 맞는가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소비 쿠폰, 이런 배급제가 이미 시작된 한국 역시 국가주의의 가속화가 붙은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코로나 시절 하이드라식 압도적 통제가 도래했을 때 한국인들은 스스로 방역 모범 국가라고 자찬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는 어느 프랑스인 변호사가 한국 정부의 과도한 방역 통제를 비판한 것을 두고 정치학자 문모 씨가 연예인들을 앞에 세워두고 조리돌림을 하는 영상이 버젓이 남아 있습니다. 알렉산더 피어스는 통제를 실행할 용기를 말했지만 스티브에게는 그것을 거부할 용기가 있었습니다. 스티브는 왜 그토록 자유를 소중히 여기게 된 걸까요? 스티브는 어스킨 박사의 말처럼 약자로서 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사람이 힘을 가지게 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알았습니다. 바로 그래서 정부나 초거대 조직이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의 위험성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11워에서 나온 소코비아 협정에 대한 일관적인 반대가 이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고 절대로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어벤져스의 무관심 때문에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어벤져스를 무법자, 자경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의 힘은 규제받고 통제받아야 한다라는 여론이 점점 늘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요? 얼마나 규제하고 통제해야 될까요? 아주 조금 규제하는 건 사실 별 의미가 없을 거고 그렇다고 끝까지 규제한다면 어벤져스는 더 이상 어벤져스가 아닐 것입니다. 그 중간 적정선은 누가 어떻게 정합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규제하고 통제할 힘을 가진 이들은 어떻게 믿습니까? 다시 말해 그들은 누가 규제합니까? 어벤져스의 능력과 도덕성을 믿지 못한다면 세계 각국 정부의 능력과 도덕성은 어떻게 믿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관리 감독하고 일을 떠맡으면 모든 게 공명정대하게 처리될 거라는 이상한 믿음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은 정부가 나서야 되지 않나? 그래야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미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치인들, 정부 관료들도 똑같은 흙으로 빚어진 인간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이 더 위험합니다. 그들은 경쟁하지 않는 독점자들입니다. 독점은 늘 그렇듯 가격 상승과 질적 하락 그리고 부패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개입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강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은 그런 권위를 가지게 되면 그 권위를 무한정으로 늘리고 싶어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스티브의 눈에 소코비아 협정은 그가 한평생 쌓아왔던 하이드라의 기치, 압도적 통제 아래 어벤져스를 갖다 바치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알듯이 소코비아 협정 같은 거 없어도 어벤져스가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법의 지배하에 있고 설사 법이 없는 곳에서도 만약에 국가가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정의의 지배를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무인도에서도 살인은 잘못이니까요. 정부 그리고 통제의 궁극적 문제는 선택의 자유를 앗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토니 스타크는 무기 판매를 중지했던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신들의 힘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스티브는 그걸 선택한 게 바로 너지 않냐. 소코비아 협정은 바로 우리의 그 선택권을 빼앗아갈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11워에서도 이후 마블 시리즈의 전개에서도 드러났지만 현실적으로도 무슨 위원회 따위보다 어벤져스가 훨씬 더 우월하고 통제보다 자유가 훨씬 더 이롭습니다. 알렉산더 피어스의 말대로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시한다 하더라도 아이언맨의 울트론 창조로 인한 피해보다 아이언맨 무력화로 인한 피해가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어차피 문제는 항상 벌어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게 삶이죠. 도깨비 방망이처럼 정부에게 뭔가를 기대하는 건 아무런 소용도 없고 도덕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나타샤가 청문회에서 했던 말처럼 우리를 제대로 지킬 사람은 바로 우리입니다. 자유주의는 바로 그런 인간 개개인의 역량과 책임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자유주의자로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캡틴 아메리카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진보, 보수, 좌파, 우파에 대한 구분법은 갖다 버려야 됩니다.
진보고 보수고 할 것 없이, 우파고 좌파고 할 것 없이 국가를 통해서 그들의 비전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데 그건 틀린 방안입니다.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며 비도덕적입니다. 세상의 모든 진정한 발전은 단 한 번도 국가에 힘입은 적 없습니다. 창의적인 개인들만이, 그리고 그 개인들의 자발적인 공동체만이 문명 발전의 진정한 원동력이었습니다. 11워에서 비전이 말한 것처럼 인간은 도전을 불러오고 도전은 충돌을 부추기며 충돌은 재앙을 초래합니다. 이 재앙 앞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재앙이 두려우니까 모든 도전을 멈추고 모든 도전을 엄격한 관리와 통제 하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그 재앙을 바로잡을 또 다른 도전을 주체적으로 이어가든지, 저는 여러분이 현명하게 결정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